경상수지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는요, 뭐 제가 봐서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아니라고 해요. 한국은행은 불황형 흑자가 아니다. 예. 이것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수순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봐서는 불황형 흑자가 맞습니다. 자,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상품 수지가 수출은 14.7%가 줄어들고요. 수입도 13.5%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수출보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가 지금 이 침체의 어떤 영향을 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의 모양새가 똑같아.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만에요. 왜냐하면요. 수출까지 무너지고 수입까지 무너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은 저는 불황형 흑자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품 수지가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수출이 527억 5천만 달러, 수입이 509억 3천만 달러, 그래서 18억 2천만 달러가 늘어났어요. 상품 수지. 이 상품 수지라는 건 여러분, 상품 수지라는 것은 무역 수지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무역 수지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파는 것. 여기에 대한 수지 계산이 무역 수지예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상품 수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하고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바로 수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상품 수지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흑자를 낸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아니 무역 수지는 자꾸 적자, 흑자가 나더라도 찔끔찔끔인데 지금 상품 수지는 흑자가 많죠. 이런 것을 들으면 국내의 어떤 제조 기반이 무너진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형 흑자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세계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불황형 흑자가 된다는 이야기. 결국은 불황이 와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상품 수지가 5월 달에 18억 2천만 달러 흑자로 나서 다행입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상품 수지가 73억 2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기업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유보금 갖고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막아냈단 말입니다. 워낙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뜻이죠. 분명한 것은요. 지금 수출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죠. 상품 수지가 좋아진다는 건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변곡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더 큰 어떤 위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회색 코뿔소가 터지든 아니면 블랙스완이 터지든 그렇게 됐을 때 또 반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떤 위기에 대한 신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경상수지가 5월에 플러스가 됐어요. 제가 경상수지 냉온탕이라고 했잖아요. 1월에는요. 42억 1천만 달러의 적자예요. 2월에는 5억 2천만 달러의 적자. 3월에는 1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는 듯 하더니요. 4월에는 다시 7억 9천만 달러의 적자. 5월에는 19억 3천만 달러의 흑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34억 3천만 달러의 지금 적자는 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흑자에 비하면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경상수지 하면 앞서 봤던 상품수지가 핵심의 어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서비스 수지 그리고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전체적인 상품 수지는 5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요.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적자를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예. 지금 본원소득 수지도 14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3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본원소득 수지가 결국은요. 이게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서비스 수지는 진짜 여행이 장난 아니죠. 마이너스 8억 2천만 달러의 적자. 예, 건설은 6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만은 이게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송도 나빠요. 운송도 3억 5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예, 가공 서비스도 5억 달러의 적자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지는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보면요. 개당 소득이 많아요. 이게 해외 유보금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9억 달러나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억 2천만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자 소득도 6억 9천만 달러가 늘어났고요. 급료나 임금은 1억 7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자를 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배당 소득 수지를 4월에는 나가는 게 더 많았지만 5월에는 9억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옛날과 비슷해졌습니다. 옛날과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예.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도 상품 수지가 그나마 흑자로 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멀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경상수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보면 118.29%나 줄어들었습니다. 222억 5천만 달러. 2022년에 1월에서 5월까지는 188억 1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는 34억 4천만 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전체 흐름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거 그나마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황의 흑자가 계속되는 한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전체 시장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 말입니다. 지표가 아무래도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경상수지 현황의 상품수지 말입니다. 요게 흑자 규모가 18억 2천만 달러인데 5억 8천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건데 여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상품수지가 18억 2천만 달러로 계산하면 전체 계산은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지를 이게 저는 브리핑을 하면서도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찾아내거든요. 이게 틀렸습니다. 상품 수지가 18억 2천만 달러입니다. 예, 아마
예, 그렇게 틀렸다는 거 미리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예.